먼저 오늘 발표할 기업은 템퍼스 AI라는 기업이고요.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회사라서 저도 한번 좀 리뷰를 해보고자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저를 포함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아주 재밌게 본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 최근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던 걸 혹시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이제 주요한 기업으로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매력적인 내러티브를 가진 종목이죠. 저희가 AI가 헬스케어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러티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데이터 사업부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는 대부분의 티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잘 갖춰진 회사에서 헬스케어 영역에서 그쪽 매출과 더불어서 AI를 활용한 킬러 앱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회사입니다. 세 가지 사업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전체 진단 사업부고 NGS를 활용한 다양한 진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깔고 들어가는 회사고 매출 55%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사업부인데 이건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임상시험을 도와주거나 혹은 신약 개발을 도와주는 라이센싱 사업을 하기도 하고 혹은 더 나은 진단 레포트를 생성하면서 의사들을 이 플랫폼에 더 락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루닛이나 뷰노 같은 회사와 같이 다양한 AI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이외에도 의사들이 쓸 수 있는 AI 관련 툴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정확히 사업부는 다음과 같이 나뉘고 어, 저 게노믹스를 네, 하나하나 조금 이따가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퍼세이 같은 의 매출을 한번 오버뷰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년부터 23년까지 전반적으로 잘 성장해온 걸 볼 수 있고 23년 기준으로는 유전체 진단이 68% 정도 그리고 데이터 및 서비스가 32% AI가 1% 정도 레비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데이터 및 서비스가 60% 정도 성장해서 비율이 더 높아진 거를 볼 수 있고요. 네, 다음과 같은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림을 가지고 뒤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투자 관점이나 다양한 회사를 볼 때 이 회사가 사실 회계가 크게 의미 있는 회사는 또 아니에요. 어차피 조정 앱에 따라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실제 내러티브의 시장의 요구에 답할 수 있는가가 뭐 투자 관점에선 중요하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회사를 공부할 가치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한 7가지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사실 NGS 진단 사업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되게 경쟁이 심한 업계이기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 얼마의 가치를 줄 수 있는가 왜냐하면 결국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업 이름도 일반적인 NGS 진단 회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템프스 AI라고 지으면서 AI 팀에 올라타고 싶은 듯한 뉘앙스를 주는데 그럼 단지 이제 밈적인 요소가 있는 주식인지 아니면 실제로 AI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태생부터 다른 회사인지 이걸 좀 답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로 실제로 이 업에서 얼만큼의 큰 변화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가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혹은 그걸 레버리지해서 테슬라처럼 자율주행 같은 정말 가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지 네, 이게 필요할 것 같고, NGS 산업, 진단 산업이 사실 엄청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쟁을 하는 회사인지, 혹은 사실 돈을 제대로 벌고 싶으면 모든 회사는 독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보적인 위치로 갈 수 있는 회사인지, 이거를 꼭 답을 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이 회사만이 가진 특별한 장점이 뭔지에 대한 답을 꼭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 크기가 사실 뭐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지만 엄청 큰 편은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치를 정당화하려면 큰 시장을 어떻게 나아갈지, 뭐, 그리고 회사가 이제 IR이나 이름 같은 거에서 보여주는 것 말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행보를 보이면서 실제 AI 기업에 걸맞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회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러티브가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AI
투자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이제 기존의 NGS 사업부 정도의 밸류만 있다가 지금 AI 밸류를 본격적으로 주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데요. 본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제가 얼추 프로젝션 해보면 지금 시총의 한 2배 정도 되는 걸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다양한 AI를 활용해서 지금 매출이 올라오고 있거나 혹은 이제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들, 피코 같은 기업도 사실 유명한데요. 이런 기업들처럼 본업 경쟁력에 더해서 AI 사스를 얻는 시점에 지금 있는 회사인지 이걸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 테슬라나 팔란티어 같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실제로 얼마큼 독점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면 오른쪽에 이제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위에 이제 서비스 레이어가 있고 그 밑에 알고리즘 레이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컴퓨팅 레이어가 있다. 지금 이게 AI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보고 있는 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놓고 보시면 각 기업들이 어디에 포지션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쿠다로 알고리즘 레이어도 같이 걸치고 있고 당연히 컴퓨테이션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 핵심 회사이고 서비스도 약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알고리즘 레이어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컴퓨테이션 레이어도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급은 아니지만 본인의 자체 칩도 만들고 있기도 하고 좀 이런 식으로 수직 계열화를 가져가고 있죠. 핵심은 이제 서비스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해자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딥시크 사태에도 볼 수 있겠지만 이쪽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어의 법칙처럼 커머디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옳다. 그리고 컴퓨테이션 가격도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수직 계열화 가능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고 킬러 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제 수직 계열화해서 다른 회사들은 경쟁할 수 없는 해자를 만든 기업이 이 시대의 정신을 나타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슷한 논리가 템퍼스 AI에 살짝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파운더예요. 파운더를 보면 일단 네 번째 정도, 네 개 정도 창업을 기존에 하셨던 분이고 지금 다섯 번째 회사이십니다. 지분율은 상당히 높아서 IPO 했는데도 불구하고 40%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이전에 상장사를 세 가지를 만드셨어요. 그룹폰이랑 로지스틱 계열에서도 하나 했었고, 그다음에 함께 협업 툴 같은 것도 만드셨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항상 창업할 때 띠이 이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복잡하게 데이터가 흩어져 있고 통일화가 잘 안 된 시장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정리해서 이제 기술을 도입해서 효율화하고 해자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버신 분이고요. 실제로 이분은 헬스케어가 너무 규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쪽 업계에 진출할 생각이 없었지만 아내가 유방암을 진단을 2014년 정도에 받고 의료 현장의 데이터를 너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AI와 데이터 사업을 하고 싶어서 헬스케어에 마찬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자라고 창업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부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했던 회사예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점점 NGS 가격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이제 진단 기업으로 포지셔닝해서 병원에 이제 영업망을 뚫은 거죠. 뚫은 다음에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때문에 이제 가던트 헬스라든가 기타 다른 진단 기업들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훨씬 전부터 2018년부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모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먼저 본업인 게노믹 사업부터 보게 되면 상당히 그래도 잘 해자가 있는 이제 본업을 가지고 있어요. 본업에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 저희가 아는 그런 NGS 검사를 하는 곳인데 뭐 일단 레포트가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특정 환자 레포트에 뭐 예를 들면 제 PDL1 마커를 찾기 위해서 NGS를 냈다라고 하면 관련된 이야기들이 당연히 다 나오고 뿐만 아니라 최신 가이드라인이나 문헌 혹은 치료 혹은 동료 의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EMR을 통합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해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느낌이 오는 부분은 의사가 템퍼스에서 5개 이상 NGS 테스트를 냈을 때 1년 이상 유지될 확률이 87%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있는 온콜로지스트 중에서 50% 정도는 지금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실제로 이 레포트에 소개된 대로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등록을 하는 경우에 타사의 이제 NGS보다 템퍼스의 플랫폼을 활용할 때 더 높게 등록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 같은 경우는 일단 주로 일루미나의 장비를 이용한 패널 시퀀싱이 주 매출원이고, 보시면 뭐 대부분 진단 기업들이 그렇듯이 고용암부터 시작해서 최소 산 좋은 질병, 이제 MRD까지 뭐 정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온콜로지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신경정신학도 이제 레비뉴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소아과 유전성암 진단 포트폴리오까지 최근에 1조 정도 밸류의 관련 회사를 인수해서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웬만한 시퀀싱 기업이 그렇듯이 적자 사업부예요. 적자 사업부고 그런데 불구하고 시퀀싱 매출 자체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기존의 다른 시퀀싱 회사들은 주로 검사를 외주해주고 검사 레포트를 제공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리임버스먼트를 받아가지고 받는 개념이었다면,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퀀싱으로 돈을 벌 생각이 별로 없었고 관련된 데이터들을 최대한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대략 이제 2,500개 정도의 병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해당 병원들의 EMR, EHR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이미징 데이터들도 가지고 있고 시퀀싱 데이터들은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 있는 65% 이상의 아카데믹 메디컬 센터와 50% 이상의 온콜로지스트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데이터를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선순환 구조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당시 그리고 NGS 서비스를 시작한 2018년부터 데이터를 누적해왔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유전체 분석하고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데이터를 누적하고 EMR도 연동해서 해당 데이터도 이제 수집한 다음에 이외에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더욱 정교하게 환자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더욱더 템퍼스 플랫폼을 활용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전체 샘플은 정말 많이 늘어왔고 200페타바이트라는 숫자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임상 유전체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업부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단적인 예시인데요. 이제 코호트들의 이제 생애 가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까만색 바가 이제 시퀀싱으로 실제 얻은 수익이고, 이제 빨간색 점선 같은 경우가 실제로 시퀀싱에 드는 코스트입니다. 2018년, 2019년 에는 이제 코스트가 나오지 못한 걸 알 수 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실제로 보면 흑자 시퀀싱만으로도 흑자를 본 것 같지만 이건 이제 회계상의 착시고요. 실제로는 일루미나의 장비를 쓰는 코스트가 다른 걸로 이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퀀싱은 전부 적자입니다. 그래서 시퀀싱은 항상 적자였는데 보시면 2018년 코호트 같은 경우는 매년 데이터 레비뉴가 쌓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레비뉴가 쌓여서 실제로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8년, 2019년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했고, 2022년과 2023년은 벌써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타 시퀀싱 업체와의 핵심적인 차이점이 그 시퀀싱 매출이 일성 발주로 이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년 데이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게 더 핵심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사 같은 경우도 이제 20대 제약사 중에 19군데와 연구 개발 협력을 체결했고요. 지금 보면 두 가지 정도 제품이 주로 있는데 인사이츠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데이터를 익명화하고 분산한 영상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라이센싱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할 때 타겟을 이제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혹은 이제 트라이얼스라는 제품을 활용해서 임상시험 환자 등록을 좀 빠르게 해주는 매칭 시스템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최근에 ADC 임상 실험을 할 때 25% 정도의 환자를 등록하는데 이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빅파마들과 맺은 딜 규모를 보면 대략 이제 7년에서 8년 정도 규모로 각 업체마다 3천억 정도씩 해가지고 딜을 맺은 걸 볼 수 있고요. 총 딜 맺은 액수 자체가 거의 수조 원, 제가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데 까먹었네요. 한 5 빌리언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1% 정도밖에 매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건 이제 다른 이제 의사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템퍼스의 리포트를 받았을 때 좀 지능화된 리포트라고 느끼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의사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이제 템퍼스 허브와 템퍼스 원 이 두 가지인데요. EMR과 통합이 돼 있고 EMR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간단하게 처방을 내고 검사 결과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고 뭐 환자 정보 수정하거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등장한 걸로 템퍼스 1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임상 도구로 텍스트랑 음성으로 EMR 그리고 모바일에서 템퍼스 허브를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한번 봐보시면 좀 더 정확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게 이제 템퍼스 플랫폼이고 환자에게 이 플랫폼에서 곧바로 이제 진단도 낼 수 있고 템퍼스의 유전 시퀀싱 검사 결제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몇 번만 클릭하면 이제 환자에게 검사를 내고 처방 결과도 보고 어떤 치료를 할지 혹은 어떤 임상시험에 등록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뭐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 뭐 동반 진단부터 해가지고 패솔로지 심지어는 이미징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카디올로지를 또 메이고 있는데 이제 AFib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식별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뭐 대부분의 병원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고 배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매출도 크게 의미가 없기도 하고 이게 뭐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리임버스먼트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크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 회사의 단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경쟁이 아주 심한 업계에 있습니다. 가던테스라던가 아니면 파운데이션 메디슨 같은 곳들이 또 유명한데요. 이제 가던트 같은 경우는 식- 매출 같은 경우가 이제 720밀리언 정도 되고 보시다시피 템퍼스랑은 이제 다양한 이제 검사 장비를 가지고 페이턴트 가지고 싸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모든 회사들이 다 기본적으로 에비타 기준으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가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뭐 소송 같은 것도 다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경쟁이 아주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에 본업으로 돈 벌기 힘들다는 게 좀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회사들도 모두 이제 샘퍼스 AI가 조금 선두에 있긴 하지만 가던테스 같은 경우도 제 전체 매출의 한 8%에서 9% 정도가 데이터 라이센싱하고 클리니컬 트라이얼 매칭해주는 서비스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뒤늦게 뛰어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사업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모든 진단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 리제네론 같은 회사들은 직접 시퀀싱 사업부를 운영을 하면서 마진을 0으로 일부러 설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에 자기가 직접 어,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업 모델 자체가 카피를 많이 당하고 있고 쫓아오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NGS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CMS가 이 환급 기준을 좀 바꾸면 당연히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뭐 다양한 분쟁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진단업체들이 기본 모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캔서 환자들 중에서 NGS를 실제로 받는 환자가 거의 많지 않다. 침투율이 뭐 15%도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액체 생검이나 NGS를 해야 되는 환자의 수가 얼마큼 되느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의 전망이 전반적으로 밝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온콜로지 말고도 뭐 다양한 모달리티로 이제 넘어가고 싶다. 뭐
정신과라든가 아니면 카디올로지 등의 시장도 충분히 크다는 식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NGS를 그쪽에 쓰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초장기적인 비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도 저희가 이 사실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보시면 소프트뱅크 마사요시 손이 있고 이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템퍼스 AI의 주요 주주 중 하나입니다. 이제 오라클 CEO 이제 레리 앨리슨이 나와서 말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이제 AI에다가 500 빌리언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다양한 병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45분 만에 혈액으로 모든 종류의 암을 찾아낸 다음에 그 암들에 대한 인간의 맞춤형 백신을 로봇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정확히 이때 염두에 두고 있던 회사가 템퍼스 AI라고 시장을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걸 염두에 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로보틱스 랩을 템퍼스 AI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관련된 언급을 컨콜에서 한 적도 있기 때문인데요. 어, 실제로 암 백신 같은 경우가 아예 불가능한 기술은 아니긴 합니다. 뭐 모더나 같은 경우가 실제로 암 백신을 임상 3상이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해서 그게 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받으면 맞춤형 암 백신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지 알겠지만 이런 꿈을 가진 주식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앞쪽에 23년이랑 24년 Q3까지만 팔로우업을 좀 했었는데 Q4 최근에 나온 걸 좀 보면 진단 사업부 30% 성장했고 데이터는 45% 성장했습니다. 하고 25년 같은 경우는 어, 25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에비타로 흑자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들인데요. 뭐 WGS 이제 전장 시퀀싱도 도입을 했고 이외에도 LMM 에이전트도 만들었고 최근에 뭐 낸시 펠로시가 콜옵션도 샀고 스타게이트 언급도 됐고 딥시크가 나와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주가가 되게 좋아졌습니다. 뭐 이런 흐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좋은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충분히 대비를 잘하는 회사지만 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사 기업으로는 이노크라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아직 상장하지 않은 회사지만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하는 회사고, 주요 임원진 분들, 임직원 분들이 이제 훌륭하신 의사분들이십니다. 해서 이쪽도 이제 템퍼스 AI의 모델을 상당히 벤치마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전장 유전체 해석 역량을 가지고, 진단을 많이 하고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서 이를 통해서 신약 타겟도 발굴하고 정밀의료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이 노하우를 더 고도화해서 해석 능력을 더 강화하겠다. 해서 AI 서비스를 접목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회사입니다. 응원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키 퀘스천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먼저 밸류 얼마 줄 수 있을까 하면 가던트를 적용해서 대충 두 개 합치면 4.8빌리언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총이 10빌리언이기 때문에 두 배 정도 고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태생부터 AI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회사인가? 저는 이제 테슬라나 팔란티어 같은 급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태생부터 데이터 가치를 알고 일찍 적응한 회사는 맞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를 낼 수 있는가? 데이터랑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등록해주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수익성 아주 높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의 가치가 있지만 아직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뾰족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그 데이터의 가치 위에 올려져 있는 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시가 되지 않았고 이제 경쟁하는 회사인지 독점하는 회사인지 보면 경쟁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NGS 사업부는 앞으로도 영원히 돈을 벌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 경쟁자보다 명확히 더 나은 레포트나 사용성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제 의사들의 리뷰가 그렇게까지 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 뭐 엄청 인사이트풀하지는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킬러 앱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가 이제 맞춤형 암 백신 등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이게 되는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기타 진단 기업과는 다르게 데이터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네 개를 만들었던 창업가가 만들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태생부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는 그 병원과의 커넥션과 다양한 데이터
법적인 규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정말 그걸 하나하나 뚫기가 정말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해자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해석이 점점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이제 홀지노 시퀀싱이라든가 아니면 뭐 롱리드 시퀀싱 같은 경우도 대중화가 좀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의 해석 역량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큰 시장으로 갈 방법은 아직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뭐 아주 유망하지만 경쟁과 연구개발로 돈을 못 버는 사업에 확장하던 시기에 잘 올라탔고 이제 회사를 구축하고자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내러티브를 숫자로 만들려면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